글쓰기를 바꾸는 시간 글바시입니다. 직전 일부 영상에서 우리는 국어과 성취 기준의 변화를 통해 글쓰기가 이제 단순한 문장 기술을 넘어 논리적 입증의 영역으로 들어섰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을 보시고 그래도 국어 점수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2부 영상에서 글쓰기는 이제 국어를 넘어 수학, 과학, 사회 등 전 교과에서 평가의 중요한 무기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보고서로 보는 전 과목 논증형 평가의 실체, 그리고 우리 아이가 왜 지금 당장 글쓰기 근육을 키워야 하는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수학 교과의 변화를 보고서를 통해 본다면 수학은 답만 맞히면 되는 과목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4학년 수학 성취 기준만 보더라도 5자리 이상의 큰 수를 비교할 때 그냥 부동호만 잘 그려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고서가 제시한 최상위 성취 기준은 그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반면 단순히 계산만 할 줄 알고 설명이 부족한 아이는 아무리 정답을 맞춰도 보통 학력 또는 기초 학력의 성취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중학교 수학은 더욱 정교합니다. 2차 함수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실생활의 복잡한 상황을 수학적 모델로 변환하고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성질을 말할 수 있는 단계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내 머릿속의 사고 과정을 타당한 언어로 입증해내지 못하면 수학 개념을 아무리 잘 알아도 학교 현장에서 수학 실력이 부족한 아이로 평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학적 사고의 완성을 결국 글쓰기가 담당하게 된 셈입니다. 사회와 과학 교과로 넘어가면 글쓰기의 영향력은 더욱 커집니다. 보고서의 성취 기준을 보면 이제 단순 지식 암기는 성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변 장소에서의 경험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 쏟아지는 방대한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최우선으로 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적 검토란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오류를 찾아내고 나만의 관점으로 내용을 재조직하여 글로 써내는 사고의 수준을 뜻합니다. 과학 교과도 탐구의 모든 과정이 글쓰기로 귀결됩니다. 동물의 한살이나 실험 과정을 단순히 관찰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글과 그림으로 정확하게 재현하고 탐구 결과를 과학적 용어를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설득해내는 능력이 평가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평가원이 제시한 과학과 성취도 문항 예시를 보면 실험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가설과 실험 데이터를 연결해 문장으로 완성해야 하는 문항들이 대다수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교과서가 자신의 사고를 글로 증명해내는 논증형 평가의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국어 실력이 부족해 과학 보고서를 못 쓰고 어휘력이 부족해 사회 문제를 분석하지 못하는 연쇄적인 학업 부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주목해야 할 변화 중에 하나는 컴퓨터 기반 평가인 CBT의 전면 도입입니다. 참고로 AI 평가 시대에 살아남는 초중등 글쓰기 전략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AI 평가는 컴퓨터로 입력된 아이들의 서술형 답안을 AI 알고리즘이 분석하고 채점하는 기술을 의미하지만 CBT는 시험을 치르는 환경이 종이에서 컴퓨터로 바뀌는 것을 뜻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화면을 보고 마우스로 클릭하고 키보드로 답안을 입력하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이 같은 평가 환경의 변화는 단순히 종이 시험지를 화면으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CBT 도입의 목적은 집필평가로 측정하기 어려웠던 역동적 매체 활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종이 위에서는 글과 사진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화면에서는 동영상을 보며 실험 과정을 분석하거나 여러 개의 탭을 오가며 데이터를 비교해야 합니다. 보고서가 언급한 복합 양식 테스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아이들은 읽어야 할 정보의 종류와 양이 아날로그 시대보다 훨씬 많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화면에 흩어져 있는 영상, 도표, 텍스트 중 내 주장에 필요한 근거를 빠르게 검색해서 추출하고 이를 하나의 논리적 흐름으로 조직하여 타이핑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CBT라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전에는 요구하기 힘들었던 정보 조직 능력을 평가 지표에 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쓰기 근육이 탄탄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디지털 기기는 공부를 돕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에 맞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글바시가 보고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드리는 3가지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부의 마무리를 글로 풀어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풀 때 답만 체크하지 말고 이 문제는 이런 원리로 풀었어 라고 한 줄이라도 쓰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평가원이 요구하는 설명하는 수학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근거의 다양화 훈련이 필요합니다. 보고서가 말하는 최상위 성취 기준으로 제시한 타당한 근거를 갖추기 위해서는 평소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자료, 뉴스, 책, 도표 등을 인용해 입증하는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현재 우리 아이의 성취 수준을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하시는 겁니다. 국가가 정한 성취 기준에서 우리 아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전략적인 학습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 이제 글쓰기는 국어 시간에만 잘하면 되는 과목이 아닙니다. 전 과목의 성적을 지탱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아이의 역량을 증명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보고서를 통해 예고한 이 변화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글바시는 앞으로도 객관적인 데이터와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글쓰기 전략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